남들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아주 사소하고 중요한 IT 이야기를 외계 없이 풀어드립니다. 세상 모두가 발전하는 그날까지 자가 발전. 네, 와 메가리가 없으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 문화예술 기획자 은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긍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디자인하는 개발자 아망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힘이 없으세요? 힘이 있는데요. 힘이 있는데 로봇 같은 말투로 시작하셨습니다. 그거는 한번 해봤습니다. 네, 해킹 특집이라서 그런가 보죠. 아직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난주 바이러스 특집인가 보죠. 지난주 결방 안내를 네, 유나가 해줘서 저도 이렇게 약간 그 네. 우리나라 그 최고 통수권자 같지 않습니까? 최고 통수권자, 군 최고 통수권자죠. 네. 남들 다 아는 것 같은데 근데 미필이잖아. 그만해. 잡혀가게 생겼네. 네, 뭐 어쨌든 한 주 좀 쉬고 왔습니다. 저희가 진짜 누차 이발소에서도 말하지만 저희가 딴짓한 건 아니고요. 네. 네, 건강상 멤버들 건강상의 문제로 갑자기 좀 결방을 하게 돼서 다 아팠던 건 아니고. 네,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네. 네. 사과해. 사과해. 죄송하고요. 네. 저 두 분은 딴짓 했을 거예요. 네, 전 딴짓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준비를 했던 게 지지난주에 준비를 했던 게 네. 그 해킹 아니 바이러스 특집이었었죠. 네. 그리고 원래 지난주에 바이러스에 이어서 해킹 특집이 나오기로 했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남랑 특집이었는데 다행히 아직 더위가 가시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캐더. 다행이네. 네, 다행히 아직 남랑 특집을 해도 돼. 낭남이야? 납량. 납량이야? 네. 한글을 몰라. 이건 한글이 아니야. 그럼요. 큰일이네요. 중국어야. 큰일이네요. 납랑 예. 특집이요. 아, 그래요. 저는 이번 주에 근데 바이러스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뭐 어떻게 살았는데요? 죽었어? 죽었다 살았다. 게임에 빠져가지고 아유, 저는 인생에서 어휴. PC방에서 7시간 있어본 적이 처음이야. 꼴통에 오락만 쳐가지고 어휴. 그 원래 회사 8시간 네. 자는데 8시간 네. 그럼 몇 시간이야? 16. 16시간이지 나머지 8시간이 이제 여가 시간인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삶에 근데 그 중에 7시간을 PC방에서 보냈어. 1시간 빼고 그 원래 회사도 쉬는 시간 1시간 포함해서 하니까 한 8시간 정도 이제 PC방에 있었나 오고 가고 30분씩 해갖고 PC방에 있었나 보네요. 아 근데 네. 사람이 할 짓이 아니더라고. 근데 너무 재밌어. 이제 담배 냄새가 안 나니까 할만할 것 같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게 재밌어요? 뭐 내가 무슨 게임인지 말도 안 했잖아. 테트리스. 고급 시계. 고급 시계를 했는데 네. 제가 원래 FPS 게임 못 해요. 네네. 멀미나서 못 하거든요. 저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멀미나서. 한번 참고 했거든요. 네. 그 너무 재밌는 거야. 그리고 막 잘 때 보여. 뭐 누가 막 치명상 이거때 눈에 막 네. 보여. 그래서 네. 너무 재밌었다. 블리자드가 이렇게 위험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한 번 더 블리자드의 네. 블리자드의 강력함을. 저는 근데 게임을 길게 빠지진 않지만은 네네. 블리자드 게임은 꼭 다 한 번씩 해보는 것 같아요. 블리자드 거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 디아블로 3 나오기 전에 그 블리자드 대표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되는 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디아블로 3를 빨리 내줄게. 라고 그러면은 투표에서 몰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대 30대 네. 뭐 이런 설이 있었었는데 디아블로나 스타크래프트 차기작이 아니라서 솔직히 전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근데 여기 또 빠져서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래서 저도 오버워치를 이렇게 군침 흘리면서 보다가 옛 디아블로 게임들을 아니 디아블로라네 블리자드 게임들을 다시 꺼내서 한 번씩 돌려보고 있습니다. 네. 네, 배틀넷에서 만나요. 네. 네, 끝난 건가요? 네. 다음 그왜 주에 바이러스 봐요. 같은 삶이에요, 근데 내가 바이러스 된 것 같았어. 아 뭔가 삶에 보람도 없고. 네. 네, 인생을 해킹당한 느낌. 괜찮아요. 계정이 남잖아요. 내 시간을 해킹당했어. 네 레벨이 남았잖아요. 네. 네가 걱정하지 갖다 마십시오. 바쳤잖아요. 네. 그것도 레더 같은 거 있습니까? 순위권? 있어요. 네. 그래요. 네. 열심히 뭐, 하십시오. 돌아와서 네, 이번 주에는 해킹 특집이네요. 이번 주를 잘 공부해서 아망드의 계정을 털어주시는 분께 저희가 아망드의 계정이 털리면 게임을 그만하겠지. 다른 계정을 만들면 되지. 게임은 네. 똑같은데. 그런 분께 저희가 도서상품권 5,000원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 실장이 보내준다고 합니다. 네,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망드 계정 털면요. 네. 네. 돌아와서 이제 해킹의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네. 한번 해봅시다. 해킹이라는 단어. 바다왕 아닙니까? 바다왕. 바다왕이 왜 뭐야? 왜? 해킹. 아. 웃으면 안 됐는데. 아재가 정적이 여기 있어. 했었어야 됐는데. 여기 아재 한 명 있어. 아재가 두 명이지. 드립 친 그런가? 사람이랑 웃은 사람이랑. 네. 해킹이요. 예. 아, 계속 해킹이라는 웃고 단어가 있어. 뭔가요? 네, 이제 이번 주에는 해킹에 방송에 대해서 집중하십시오. 네, 설명을 해드리고 네.
뭐 저번 주에 바이러스 얘기를 한 것처럼 뭐 해킹의 기법이라든지 오. 아니면 뭐 어떻게 우리가 당하는가 알고는 네. 당해야지. 그러면 이 오늘 방송을 들으면 해킹할 수 있게 되나요? 꿈나무들은 몇 명 생산하겠네요. 나는 알려줄 텐데 어떻게 쓰는지는 자유다. 알아들으실진 모르겠어. 아, 또 어렵게 그 하려고 정도? 그러나 보네. 아, 재밌겠네요. 네. 해킹이 뭔가요? 네, 해킹의 개념을 한번 네. 설명을. 근데 우리가 아는 해킹은 막 누가 컴퓨터에 침입을 해가지고 네. 정보를 가져가고 빼갔다. 톰 크루즈. 막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나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뜬뜬뜬뜬뜬뜬. 해킹이 그거 그럼 해킹하면 그 소리 깔려야 되는 거 아니야? 해킹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션 임파서블이요. 나 라디오스타 마지막 같은 질문을 하겠어. 나 이거 아닙니까? 은실장 맞아. 타이핑 치는 거다. 그리고 검은 창에 초록색 텍스트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키보드 눌러도 막 돼. 맞아. 한 키보드 몇 번 안 누른 것 같은데 엄청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네 맞아요. 네. 해킹 네. 관련된 거 제가 요즘 보는 미국 드라마 중에 미스터 로봇이라는 게 있어요. 예. 보셨어요, 미스터 아니요 로봇? 몰라요. 미스터 로봇 한 번씩 보세요. 그게 해킹으로, 그러니까 해킹이 뭔지는 정확한 개념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IT 긱들이 봐도 진짜인데? 진짜 저렇게 하겠는데?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 걔네들이 약간 사회를 전복시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뚫고 네. 막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해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해요. 네네네. 예를 들면 전자회로, 네. 하드웨어 네. 이런 것도 해킹을 할 수 있고요. 뭐 네트워크, 뭐 웹사이트, 뭐 이런 거 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의 해킹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아니 뭐 실제로도 그것도 해킹이라고 해요. 네네네. 네. 그래서 뭔가 우리가 만들어진 장치가 네네. 그게 원래 작동하도록 의도가 있잖아요. 네네. 만든 의도. 의도. 그 의도를 벗어나서 다른 작동을 하게 하면 그 해킹이라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생활의 꿀팁 같은 거 보면 뭐 생활 해킹이라고 써 있기도 해요. 그렇죠. 네. 이제 이 해킹이라는 말이 재밌다. 이거 해킹 사전적 용어를 지금 찾아보니까 해킹 무엇인가 숙고하지 않고 실행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슨 사전인데요? 영어 사전이요. 다음 그렇군요. 사전이요. 다음 멍청이들. 네. 그래서 이 해킹이란 단어가 방금 핵, 마구 말한 자르다. 것처럼 네. 그렇죠. 마구 핵이라는 자르다. 영어 단어는 있어요. 네네. 네. 파다. 알았어. 단어의 유래부터 설명을 해줄게. 다 누클리어 아닙니까? 삭제하거나 말을 몇 번을 끊는 거야. 엉망으로 어? 만들다. 마구 자르다. 헛기침을 하다. 해킹은 네네. 핵이라는 영어 단어에서 유래했던 설이 있고요. 네네네. 이게 MIT에 네. 그 컴퓨터 동아리 같은 게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걔네가 이제 처음으로 해킹 같은 걸 하고 나서 네. 우린 해커야. 라는 지네가 표현을 먼저. 썼구나. 네. 우린 해커야라고 하면서부터 뭐 해킹이란 말이 생겼다 이런 네. 썰이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이 개념이 사회 문화 전반으로 다 퍼지면서 네네. 아까 말한 생활 해킹, 뭐 미국에서는 라이프 해킹이라든지 네네. 뭐 그로스 해킹 뭐 이런 말도 나오고, 네네. 좀 뭔가 좀 더 광범위해졌군요. 네, 분야랑 상관없이 효율성을 높인다든지 어. 뭔가 네. 깊게 파고든다는 표현에 가까운 느낌이네요. 약간 그렇게 볼 수 네네네네.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해킹은 다루는 해킹은 네. 요 좀 컴퓨터 좀 잘 아는 척 네.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네. 말해요. 해킹 그거 나쁜 거 아니야? 해킹이랑 크래킹이 달라. 크래킹이 나쁜 거지 해킹은 네네. 좋은 거야. 막 네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컴퓨터를 네. 좀 알고자 아는 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군요. 워드프레스 1급. 워드프레스란다. 워드 프로세서 1급. 네,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네. 왜 웃어? 워드프레스 1급이라잖아. 워드 프로세서. 네, 워드 프로세서 네. 1급. 네.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정도. 네. 네. 제가 이번에 뭐 타사 여담인데 이직을 좀 준비를 해왔어요. 뭐 네. 새로운 좀 이력서를 갑자기 여담해. 이력서를 넣을 때가 있어서 네네. 그 워드 프로세스 얘기가 해킹 나오니까 당했어 지금. 내가 해킹 당했네. 자가발전 해킹 당했어. 그래서 그 인터넷 이번에 좀 심사숙고해서 내가 이력서를 잘 해보고 싶은 곳이어가지고 제 인생에서 뭐든 다 이렇게 한번 훑으면서 자격증이랑 뭐 갖고 있는 무슨 검도 1급이 있더라고요. 제가 검도 네. 1단 네네. 네, 초단자더라고. 네. 이런 거 다 뽑아내는 과정에서 제가 워드 프로세서 2급을 땄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공제회 대한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에서 공제가 따잖아. 뭐야? 상공회의소에서 뽑잖아. 프린트 하려고 했는데 가입도 안 돼 있어서 가입도 했지. 또 해서 자격증을 조회했거든요. 제가 2회더라고요. 예. 예. 이거는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편집 당하나요? 돌아와. 자 해킹을 다시 설명을 할게요. 네. 네. 해킹은 그래서 다른 사람 컴퓨터에 뭐 이게 뚫고 들어가는 들어가고 겁니다. 네네. 뭐 접근 권한이 없는데 접근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 초과해서 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이게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행위 자체가 해킹이다. 해킹인 거군요.
그래서 해킹 뭐 해커 이 말에는 선악이 없어요. 그럼 크래킹은 뭐예요? 해커가 약간 네. 해킹이 약간 그런 의미니까 그 반대의 급부로 크래킹이 나온 게 아니에요? 아닌가요? 크래킹은 반대급부가 아니라요. 그렇게 완벽히 침입을 한 다음에 음. 파괴하는 거야. 해킹은 파괴를 안 해? 그렇지. 침입을 하면 그러니까 권한을 내가 도둑- 취득을 해서 도둑과 강도구나.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 날아가는 비행기를 하이제킹했어. 네네네. 그건 해킹인데 네. 걔를 갖다 어디 꼬라 박으면 그게 크래킹이 크래킹. 되는 아. 거죠. 예, 알겠습니다. 강력한 표현을 쓰시네요. 네. 하이제킹 자체는 선악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악이에요, 그거는요. 물론 모든 비유는 다 왜곡되는 네. 게 있지만 어쨌든 잘 알아들으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서는 있어서는 해킹 자체, 그러니까 어딘가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는 사실 선악을 나누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다라는 그렇죠. 거죠. 컴퓨터에 있어서는요. 개념적인 네. 거지 그냥. 네네네. 그랬는데 초기에는 네네. 지금도 사실 그런 게 없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뭐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지고 하다 네. 보니까 이 개념 자체가 약간 좀 악으로 기우는. 악의적인 행동이 네. 많이 생기면서 뭔가 침입해서 파괴하고 네네. 이렇게 얘기가 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해킹 그 나쁜 거 아니냐, 네네. 그 못된 거 아니냐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이거 실제로 좋게 쓰면 뭐 취약점을 찾는다든지 보완을 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많이 쓰기도 해요. 실제로 뭐 보안회사에서는 해커들을 고용하니까 뭐 그렇죠. 같은 그렇죠. 얘기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스티브 워즈니악, 네. 뭐 리처드 유명한 스콜만 IT 쪽 이런 네. 유명한 사람도 해커예요. 출신이 해커 출신인 거군요. 아니요, 해커라고 불러요. 자기들이 컴퓨터 해커라고 전문가거든. 부르는군요. 컴퓨터를 파는 사람들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깊이 파고드는 네, 사람들이니까요. 그런 사람을 해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네, 셀러 말고. 그렇고요. 그래서 이 해커를 네. 이제 조금 분류를 해볼게요. 화이트 해커, 블랙 해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제 선악을 부여하기 시작하는군요. 그렇지. 그 개념에. 네. 화이트 햇 해커, 네. 블랙 햇 해커, 모자인가요? 네, 네. 그레이 햇 해커 이렇게 그레이 뭐 햇 이런 식으로 해커도 나뉘어요. 있어요. 네. 그래. 화이트 햇은 뭐냐면 네. 이건 되게 착한 애들, 공익적인 이유, 학업을 되게 호기심, 지적 호기심. 지적 그러니까 욕구를 채우기 기술의 위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그렇죠. 어떻게 보면요. 그런 네. 애들, 착하게 해킹한 애들을 화이트 햇 해커라고 하고요. 네. 그거랑 딱 반대, 파괴하고 네. 뭔가 뺏어오고 탈취하고 이런 걸 목적으로 하는 애가 사- 블랙 산업하고. 햇이야. 그러면 화이트 해커는요. 예를 들어서 무슨 그런 사이트 인터넷 하다 보면 그런 소식들 있잖아요. 무슨 사이트가 유명한 사이트가 털렸는데 네, 그 털린 게 따로 뭐 피해를 입은 건 아니고 그쪽에다 알려줬어. 니네 이런 보약점이 있어. 내가 해봤더니 뚫리더라. 네. 네. 그렇게 하고 뭐 그걸 증명하고 보통 사라지잖아요. 네. 인터넷상에서는. 그죠? 그런 건 화이트 햇 해커에서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것도 아닌 걔는 건가요? 그레이 햇 해커입니다. 그래요? 왜죠? 자, 그 잠깐. 차이점은요? 일단 화이트 햇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네네네. 그 미국의 네. 서부 영화 보면 옛날에 네. 착한 주인공이 네. 흰색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나와요. 서부 영화 기준으로요. 네. 그리고 나쁜 놈은 까만 모자를 그렇죠. 쓰고 나와. 왠지. 네. 그래서 화이트 햇, 블랙 햇이라고 하고요. 네네네. 그 가운데 있는 애가 그레이 햇이에요. 회색. 네네. 둘이 섞였으니까. 네. 어쨌든 선한 행동을 할 때도 있고 나쁜 행동을 할 때도 있고 이런 게 아니라요. 네. 얘는 항상 좋은 짓만 하는데 뭔가 취약점을 말한 것처럼 알려주고. 네. 근데 지금 해킹을 했으니까 취약점을 알려준 거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긴 한 거지. 하긴 한 거지. 네, 접속하면 그래서 안 되는데. 그레이 햇이라고 합니다. 그럼 화이트햇은 뭘 할 수 있는? 화이트햇은 뭘 할 수 있는 거야? 네. 걔는 이제 네. 직접 뚫어서 뭐 들어가갖고 막 뭘 남기고 이런 게 아니라 시도를 해보고 뭔가 그게 있다 싶으면 이제 그 안에 걸 건들지 않고. 그죠. 네. 가능성이 있다. 니네 이렇게 된다라고 그렇지. 얘기만 해주는 게. 그렇지. 그러니까 보안 전문가라고 묘한데? 보면 될 것 같아요. 보안 전문가는 화이트햇 해커라고 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리까리하네. 네. 그레이 햇 해커 같은 경우에는 모자 바꿔 쓰는 거니까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니죠. 되게 익명이에요. 네. 그거 뚫어서 남기고 이름 써놓으면 잡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네임드로 업계에서 나만 알 수 있는 그런 걸로 불리는 약간 거잖아. 시그니처 같은 거 네네네. 써놓고 막 이러지. 네, 그래서 그런 애들이 있고요. 음. 뭐 이제 뭐 번외로 스크립트 키드라는 애도 있어요. 스크립트 키드는 왠지 해커의 수준에 포함되지 않는 키드네요. 접니다. 맞아요. 네. 접니다. 그게 뭔가요, 스크립트 키드가? 이제 옛날에 뭐 약간 놀리는 용도로 쓰는 단어 아니에요? 맞아요. 스크립트 네. 키디라고 해서 네. 옛날에 뭐 넷버스, 뭐 스쿨버스, 음. 베고리피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그럼 번쯤은. 전 스크립트 키드였네요. 네, 네. 저도 그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떠오르는데 전 스크립트 키드였네요. 그래요? 네, 이게 좀 뭔가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짠다든지 네. 전문적인 해킹 기법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네. 정교하지 않고 뭐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조잡한. 조잡하다고 보일 수도 있지만 뭐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내가 알고 하는 게 아니야.
이런 거에 써보니까 되더라.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한다. 그리고 어깨에 뽕 잔뜩 들어가고. 나 해커야. 그런 애들 그런 허접들을 경멸하면서 부르는 용어로 스크립트 키리. 그런 거예요? 그 약간 애새끼 같은 그런 어감입니다. 아니, 좋은 표현이네요. 애새끼요. 근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만 스크립트 네. 키디의 그런 시기를 한 번쯤 다 겪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음.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 중입 시절이 있잖아요. 약간 중2병 시절. 그래서 나는 해커야 이렇게 하고 나중에 공부를 해봤더니 해봤더니 나는 스크립트 띠밥이었어. 키드였어. 그런 식이군요. 그런 식이죠 보통. 네, 그러니까 네. 덜 연그른 친구들이네요. 아직 그- 번데기 상태, 네. 번데기 이전의 상태네요. 난 아직 고래밥이었어. 네, 애벌레였지. 그랬군요. 네, 그래서 이 해킹이나 뭐 이런 종류, 기법 이런 걸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우리 뭐 PC 온라인 게임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네. 나 해킹 당했어, 뭐 나 계정이 털렸어, 음. 이런 그래서 그 뭐 아이템이 사라졌어, 음. 이런 건 사실상 그런 류의 피해들은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민간인들이 느낄 수 있는 피해들은 현실에서 받는 네. 해킹.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네. 기업이 아니라 네. 일반 대중이 느낄 수 있는 해킹의 피해는 어떻게 보면 스크립트 키드한테 당하는 피해가 제일 크겠네요. 제일 먼저 와닿겠군요. 그 예전엔 그랬는데요. 네. 스크립트 요즘은 키디가 쓰는 프로그램들은 이제는 안 요즘은 통하는 쓰죠. 시절이 왔어. 네, 안 통하는 통하지가 시절이 않지. 왔지. 옛날엔 그걸로 다 됐거든요. 옛날엔 백신이라는 걸 잘 깔지 않았으니까요. 업체들도 보안이 되게 이 취약했고요. 옛날이라는 게 윈도우 98 정도 시절이죠. 네. 뭐그 정도. 뭐 그 정도. 리니지 1 시절입니다. 네, 그 끄트머리가 이제 XP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랬는데 뭐 이제 네 그래서 해킹 기법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드디어 네, 두근두근. 뭐 아시는 거 있나요? 네. 일단 뭐 스크립트 키드의 시절을 더듬더듬 해보면 네. 내가 했다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서 네. 이제 뭐 그런 거지. 백도어라고 하죠. 그 방금 음. 나왔던 얘기들이 백도어들 아닙니까? 네. 이 뭐야 컴퓨터에 가서 먼저 가서 그 자리에 착석을 한 다음에 자리에 착석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안 보이는 곳에 설치를 해놓고 네. 그리고 그건 항상 실행되게 만들어놓고 이제 내 집에 들어와서 그때 그 실행해놓은 말 그대로 백도어 뒷문을 열어놨으니 그 뒷문으로 들어가서 그 컴퓨터에 있는 내용물을 가져오는 일이 많이 해봤나 봐요. 그게 기본 아니에요? 아니 그게 해킹의 기본 아닌가? 왜 이렇게 날 또 내가 했다는 건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합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백도어는 말고 다른 얘기를 먼저 해드릴 건데 후킹이라는 게 있어요. 아 후킹이랑 백도어는 틀린 거예요? 다르죠? 네, 느낌이 느낌 비슷해요. 다르죠? 네. 네, 후킹 뭐 같은데요? 느낌? 그러니까 지금 실장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내 컴퓨터에서 다른 사람 컴퓨터 보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후킹 후킹 뭐 같아요? 내가 했던 걸 이제 나한테 물어보니까 나는 그런 얘기를 한 거지. 네. 후킹은 어감이 어때? 프로그램을 해킹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그럴 느낌이에요.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뭐 예를 들어볼게요. 컴퓨터 키보드를 친다. 네. 뭐 알파벳을 치면 네. 키보드가 눌리면 네. 컴퓨터한테 야 이거 키가 눌렸어. A가 눌렸어. 화면에 뭐 A를 그려라고 네.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이벤트라고 불러요. 근데 이 이벤트를 네. 가로챕니다. 엿듣는다든지. 그러니까 제가 은 실장한테 은 실장 A 좀 눌러봐요 이렇게 네. 말을 했어. 네네. 근데 중간에서 내가 이거 쪽지로 줬어. 근데 네. 누가 그 쪽지를 가져가고 자기가 보고 은 실장한테 주는 거예요. 아 중간에 누가 걸러서 주는군요. 네. 그런 식으로 훔쳐본다든지 아예 뺏어버릴 수도 있고요. 네네. 그런 걸 후킹이라고 해요. 네. 훅 가져가는 거지. 그렇지. 네. 훅 갈고리를 딱 걸어가지고. 네. 그런 건데 이게 어떻게 활용되느냐? 네. 뭐 PC방에 하나 깔아놓으면 뭐 누가 로그인을 했는데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그대로 다. 그건 키로거 아닙니까? 키로고도 후커의 아 키로거도 네, 후커의 후커의 종류군요. 일종이에요. 아. 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키 진실 로고. 게임하고 나 고백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 많이 내가 해보셨네. 했다는 건 아닙니다. 누차 말하지만요. 많이 해보셨네. 키로거라고 하기도 하고요. 전 착한 PC방 알바생이었어요. 그 방금 말씀하신 키로거 같은 경우엔 네.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로 된 것도 있어요. 아 하드웨어로 된 게 있어요. 네, 그건 그냥 가서 네. 키보드 밑에 딱 붙여놓는다든지 하면 어... 입력하는 그대로 다 기록이 됩니다. 중간에 뭐 꽂아놓는다던가 네. 젠더처럼. 그렇죠. 아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이거는 도시전설 같은 건데 음. 키보드가 누를 때마다의 그 공기의 진동을 감지해서 공명음. 그게 그걸 뭐야? 감지해서 황금기 모릅니까? 황금기 소리로 듣는다. 소리. 아니 그 주파수로 감지해서 그거를 후킹하는 기계도 있어요. 네. 진짜요? 아 뭐 있는 건지 있다고 한 건지 카더라. 모르겠어요. 네. 도시 전설이네요. 있을 것 같아. 근데 어렸을 때 진짜 갖고 싶다고 생각했어.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그런 중간 단계를 잠깐 가로채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후킹이라고 하는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런 후킹을 막기 위해서는 네. 백신을 잘 깔아라 정도.
근데 요즘은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나오는 방법, 옛날 얘기들은 네. 다 요즘 나오는 백신들로 무료 백신들로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근데 거의 다 이제 후킹 네. 같은 건 잡을 수 있고요. 네네. 뭐 하드웨어적인 거는 그냥 망한 네. 겁니다. 그렇죠. 네, 하드웨어를 당했으면 집에 누군가를 들였다는 얘기잖아. 그지? 네 현관문부터 네. 조심하세요. 네. 집안에다가 뭘 집을 해킹당했잖아. 네. 네. IoT 해킹 당했다고 생각하면 네. 뭐 이런 것도 들어가세요. 있고요. 다른 네. 기술 또 다른 좀 기법은요? 특이한 거 중에 이블 트윈이란 게 있어요. 이블 트윈 이건 처음 네. 들어보는데. 이거는 근데 설명해 주면 알 네. 거예요. 보통 스마트폰에서 요즘 모바일 디바이스 많고 다 네. 무선 쓰잖아요. 누가 네네. 유선 씁니까? 네. 근데 스마트폰에서 와이파이를 딱 키면 네. 얘가 딱 잡아줘 자동으로.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 그렇지. 이게 잡아주는 기준이 뭐냐면요. 우리가 와이파이 이름을 우리 네. 눈으로 이제 이름이 뭐 KTW000 뭐 네네네. 아니면 뭐 여기는 자기가 알아볼 수 있는 이름을 적어놓지. 뭐 515 너무 네. 시끄러워 막 이런 식으로. 잭팟 스튜디오로 예를 들어보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뭐 우리 잭팟 스튜디오는 잭팟 스튜디오 와이파이죠. 네. 그렇게 써 있죠. 네네. 그걸 SSID라고 불러요. 그렇죠. 네, 그럼 네. 스마트폰에는 한 번 잡으면 그걸 저장해 저장해 놓습니다. 놓죠. 그래서 다른 데 가서 그 이름이 있나 찾아보고 네. 있으면 자동으로 잡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 공유기, 네. 그러니까 무선 네트워크인 척 하는 나쁜 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옛날의 그런 방식의 후킹이 네트워크 시대, 무선 시대로 건너오면서 진화한 형태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뭐 그렇게 볼 수도 네네네네. 있겠죠. 해석을 하자면. 네. 그래서 그냥 공공장소에서 아무거나 이렇게 잡으면 안 나 된다. 와이파이 잡았는데 네. 뭐 열려 있는 거 없나 하고 딱 잡으면 큰일 IP 나는 타임 거예요. 같은 게 보통 열려 있기도 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공유기 이름이다 하고 딱 잡는 순간 당신은 모든 것이 해킹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IP 타임이라고 이름을 꾸며놓는 건 사실 쉽잖아요. 컴퓨터 조금만 알면 그죠. SSID는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네, IP 타임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열려 있는 IP로 만들어 놓으면 지나가는 뭐 근처에 있는 카페에 있는 사람들이 잡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해킹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게 해서 해킹을 네. 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음. 그 사람이 만약에 쓰는 그 네트워크 정보, 네, 그건 전부 다 내 공유기를 통해서 나가니까 그렇죠.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뭐 하는지 내가 다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내 가두리 안에 들어오면요, 내 네트워크 안에 가두리에 들어오면 음. 그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아니면은 되도록이면 쓰지 않는 게 좋아요. 맞아요. 네, 친구 집에 가서 쓰는 거 아닌 이상은 가급적이면 사실 카페 같은 경우에서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죠. 그죠. 네, 이거 함부로 근데 문제는 음. 집에서 공유기 이름 안 바꾸고 IP 타임 쓰다가 밖에 나가는데 자동으로 잡히는 거야. 그렇지. IP 타임이 저장돼 있으니까. 그럼 이제 또 망하는 거예요. 그걸 노리고서 근데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겠네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아까 이블 이블 트윈이라고. 근데 이게 그냥 IP, 그러니까 내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사람이 들어오게 만드는 거 말고 예. 이런 뭐 기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이런 얘기하는 신호를 거예요. 발생시켜주는 그냥 공유기가 아니고 네. 실제로 인터넷은 안 되고. 실제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인터넷이 되니까 막 하겠지 사람이 네네네. 웹서핑을 하고 그럼 네. 정보가 다 들어오겠지. 아. 근데 그렇지 않고도 네. 그냥 와이파이인 척하는 애들도 있어요. 완전히 그냥 네. 와이파이인죠. 그럼 여기서 접속을 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로그인을 하는 행동을 하는 순간 안 되겠지 로그인은. 그렇죠. 근데 안 정보는 되겠죠. 넘어가는 거지.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이건 요즘 세대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뭐 이것도 있고 뭐 또 다른 거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거 이제 한국말로 하면 역공학. 네. 네. 그래서 업계에서는 리버싱이라고 부릅니다. 네. 축약이군요. 이게 이제 역공학. 이거는 컴퓨터에 국한된 개념은 아니에요. 네네네.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만든다 하면 기술적인 원리를 가지고 네. 구조를 짜 나가잖아요. 네네. 얘는 반대예요. 완성된 제품의 구조를 보고 음. 이 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이픽스잇 같은 애들이네. 약간 그럴 수도 있죠. 일단 신제품 나오면 다 뜯어보는 애들이군요. 네. 아주 쉽게 말해서 누구나 한 번쯤 샤퍼 뜯어갖고 아니면 볼펜 이렇게 분해해갖고 여기 눌리면 나오는 거구나. 그렇지. 그 원리를 중고등학교 때 한 깨달았으면 번쯤 보긴 하죠. 그런 것들. 그러면 당신은 역공학자입니다. 네, 볼펜을 역공하겠네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이런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이거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네. 이제 역공학을 통해서 추적을 하는 거예요. 뜯기 시작하는 거군요. 네.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건 실제로 이제 뭐 코드로 짜여 있다 어쩌고 저쩌고 막 네네. 그렇게 듣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설계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설계도가 실행되고 있는 네, 거였군요. 프로그램을 키는 순간 이 설계도대로 컴퓨터는 그냥 행동을 하는 것뿐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 설계도를 보고 네. 거꾸로 흘러가는 거야. 이게 어떻게 작동되고 네. 뭐 이쪽으로 가면 뭐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는 거죠. 네. 네, 이거는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많이 겪을 수 있는 게 키젠.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진짜 정식 라이센스를 구매한 게 아니라 그렇죠. 불법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많은 경우들이 음. 그
역공학에 의해서 탄생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이 프로그램을 뜯어갖고 네. 차차차차 딱 가보면 이제 시리얼 키 넣는 부분을 찾게 부분을 돼요. 찾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이제 이 시리얼 키가 어떻게 해서 맞는지 검증하는 코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걸 보고 아 이런 원리구나. 음. 그럼 이렇게 하면은 키젠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네네.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옛날 옛적에 한 90년도 후반, 2000년도 초반에 쓰던 주민등록번호 생성기 같은 거네요. 아니요 그거랑은 다른 거. 그것도 근데 아, 이 그것도 원리대로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다고 할 수 네네. 있죠. 근데 이거는 주민등록번호. 원리가 먼저 공개되고 원리에 따라 만든 거잖아요. 그건 너무 주민등록. 공개가 잘 크게 되어 있던 거니까. 그렇지. 네. 대문짝만하게. 근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역공학이라는 게 사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흔한 해킹의 방법 중 하나겠네요. 뭐 그렇게 볼 수도 결과물로 있겠죠. 따지자면요. 네. 그러니까 결과물로 보자면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는데 네. 실제로 해보자면 굉장히 굉장히 동떨어져 어려운 있을 부분인 거예요. 거죠. 근데 뭐 컴퓨터 좋아하는 사람이면 한 네. 번쯤 학창 시절에 만져봤을 겁니다. 역공학을요? 네. 네, 왜냐면 이게 제일 쾌락이 느껴지는 부분이. 찾았다 같은 거예요. 예, 이게 내가 실제로 네. 어떤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핵미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막 크랙미 뭐 이런 프로그램도 네. 있는데 네. 그런 프로그램들은 실제로 암호로 잠겨 있어요. 음. 근데 그거를 뚫고 들어가면 어떤 키가 들어 있는데 그 키를 입력하면 너는 이거 뚫었어 칭찬해 줄게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아 진짜요? 근데 이걸 실제로 뚫으면서 연습을 하는 건데 네네네. 뭐 이렇게 해서 이 암호를 입력하면 들어가는 건데 그 암호를 입력하는 확인을 누르는 순간 이제 그 검증하는 부분을 건너뛰게 만드는 거죠. 건너뛰면 확인을 누르면 무조건 그냥 나는 통과인 거야. 네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키젠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가장 보람찬 행동 중 하나죠. 그렇죠. 진짜 그래서 그거 경험치 쌓으려고 많이 해킹했어. 뭐 나쁜 짓을 하자면 네. 뭐 포인트가 깎여야 되는데 포인트 깎는 코드를 뛰어넘어. 그럼 포인트는 안 깎이고 나 하고 싶은 거 계속 하는 거지. 그렇겠네요. 네. 그 이제 크랙 버전이다라고 네. 도는 것들이 보통 이런 거. 다만 이제 위험한 것들은 이러면서 어쨌든 그것들을 한번 손본 거니까 네. 누군가 불특정한 코드를 넣어놨을 해커가 그렇지. 그걸 손본 거다 보니 원본이 자기가 아니니까. 원하는 어떤 걸 넣어놨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네, 그런 사례들도 실제로 많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불법 다운로드를 했을 때 위험하다. 그러면 아까 이게 설계도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긍정 예. 씨가 아까 말한 대로 그 설계도를 뜯어서 그 설계도를 다 펼친 다음에 네. 그 안에다가 다른 설계 부분을 넣어서 아까 그렇지. 말했던 다른 해킹 기법들을 네. 바로 실행에 옮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설계도를 네. 추가하고 고친 다음에 다시 꾸겨가지고 프로그램을 딱 만들어 놓는 간단하게 거죠. 후킹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갖다 넣어놓는다던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네. 재밌네요. 여러 가지를 합치면 그러니까 불법 프로그램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를 네. 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금지되어 있고요. 법적으로. 네, 하면 그냥 범죄입니다. 뭐 이제 이걸 실행 파일들, 그러니까 네네.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네네. 그거를 리버싱하면 금지예요. 그냥 뜯어보는 순간 바로 범법 행위를 한 거예요. 그렇지. 공부를 한 거죠. 목적으로 누가- 하던 뭐든 간에. 네. 아 그게 소프트웨어만이에요? 아니면 모든 물건에? 소프트웨어의 한정.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는- 보호법에 네. 의해서 네, 되는 거죠? 아마 그럴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뜯는다고 해도 내가 구매한 물건을 뜯은 거니까. TV 뭐 나사 풀었다고 잡혀가는 건 아니잖아. 전기밥솥을 뜯어서 안에 내용이 어떻게 돼? 그건 알바야. 또 왜 뜯어? 네, 내가 샀으니까.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인젝션 하는 기법도 있어요. 인젝션은 아까 후킹이랑 약간 비슷한 거 아닌가요? 인젝션은 어감이 어떤가요? 비슷한데요. 아 그래요? 아닌가? 인젝션은 넣는 느낌인가 약간? 그지. 그렇지. 그러네. 후킹은 좀 빼가는 거고. 그렇지. 미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를 영어 꿈나무라서. 이걸 느낌으로 알아. 영어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어의 뜻을 외우시면 안 되고 뇌가 느낌을 받아들이게. 라고 돼지가 말했습니다. 네. 날 돼지라고 한 거야? 라고 돼지가 말했습니다. 그게 뭐야? 지금 이게 인젝션 한 거예요. 은 실장이 말한 거 끝에 라고 돼지가 말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돼지가 말한 것처럼 됐죠? 아니요, 난 실제로 돼지니까 약간 틀린 거예요. 잘못된 인젝션 방법 중 하나예요. 팩트를 말하면 어떡합니까? 네.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 말 끝맺은 말을 붙여갖고 아예 문장 전체를 바꿔버린 거잖아요. 예를 들면 특정 코드를 집어넣어서 프로그램 전체를 바꿔버리는 그렇죠. 형태인가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걸 인젝션이라고 하는 거죠. 뭔가 삽입해서 이렇게. 이건 예시를 들면 어떤 거에 가깝나요? 예를 들면은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을 할 때 아이디 부분에다가 인젝션을 해요. 어떻게 네. 하냐면 그 밑에 이제 아이디 비밀번호 검사하는 걸 건너뛰어. 라고. 네. 그러니까 내 아이디는 123456778인데 네. 123456778 건너뛰어. 뭐 그런 식으로. 비확인 건너뛰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새로 추가한다는 거죠. 그렇죠. 일종의 코드를 삽입을 하는 거지. 네네네. 그럼 이제 컴퓨터가 딱 검사하다 건너뛰는 부분이네 하고 딱 건너뛰면 로그인 안 해도 뭐 관리자처럼 활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겠군요. 예. 진짜 해킹 기법 중 하나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걸 하려면 그 프로그램에 만들어진 걸 대부분 다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해커들은 컴퓨터 전문가지. 그렇군요. 뭔가 다 알아야 되고 네.
그쪽에 쓰이는 게 뭐고 거기에 허점이 뭔지 다 아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우리 블로그가 워드프레스로 되어 있으니까 네. 워드프레스의 핵심을 아니 허점을 알고 있으면 그걸 인젝션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건 그냥 해킹이지. 해킹 그러니까 당했네. 해킹 기법인 인젝션을 활용을 해서 해킹을 한 거죠. 해킹을 한 거죠. 네. 그런 재밌는 사진이 있어요. 어떤 거요? 그 자동차 네. 과속 카메라 있잖아요. 네네네. 과속 카메라가 내 번호판을 찍잖아요. 네네. 그럼 번호판이 이렇게 쫙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잠깐만 우리는 뭐 자동차 그 재단에 번호판을 총괄하는 센터의 데이터베이스. 네,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 은실장내 집으로 내 차라는 걸 알게 되는 은실장내 거지. 집으로 고지서가 날아갈 거 아니야. 네네네. 그러면 차가 이렇게 가는데 그냥 우스갯사진으로 차 앞에다가 인젝션하는 코드를 대문짝만하게 찍어 붙이고 댕겨. 아그 그러면 뭐 본네트 위에다가 네, 찍으면은 내 번호가 아니고 다른 번호가 가거나 아니면 거기 적힌 모든 불법 전산망이 마비된다든지. 다운 코드 같은 거. 번호판이 아니고 거기다가 이제 인젝션 코드를 붙이고 다니는 거야. 그렇지. 왜냐면 그 번호를 사실 사람이 실제로 매칭해서 찾진 않으니까 기계가 인식하니까. 기계가 그 코드를 바코드처럼 읽을 거 아니에요. 읽으려고 했는데 내 거는 지워지고 다시 들어가는 거, 내 거는 지워지고 내 거는 지우고 내 거는 그런 식으로 이런 게 인젝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겠네. 실제로 어떤 코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코드 대신에 다른 걸 넣어서 그걸로 오작당하게 만드는. 아 그렇겠네요. 의도한 대로 맡기게 만드는. 네, 그렇죠. 네. 재밌네. 네. 인젝션을 배워봐야 되겠다. 인젝션이 사실은 그 해킹 기법 책을 네. 실제로 해킹에 대한 개론서를 보면은 네. 앞부분에 있는 아 그런 제일 거죠. 기초 중에 네, 그리고 기초 근데 중에 또 하나군요. 제일 깊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걸 알아야 모든 것도 그러니까. 다 알아야지. 다 알아야지만 쓸수 그때 있는 끝날 때 한 번 더 나와. 자 이제 다 배웠으니 한번 해보자 같은 느낌으로요. 네, 그래서 요즘,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인젝션 기능을 네. 보안 처리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데가 많았어요. 보안에 신경을 안 썼으니까. 네. 왜냐면 이제 이 인젝션을 하려면 네. 어쨌든 내가 넣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 입력 폼이 있어야 돼. 네네. 로그인을 하든지 네. 게시 글을 쓰든지. 네. 입력 폼인데 거기 신경을 안 쓰니까 이런 게 많이 통했는데요. 요즘은 기본적으로 거의 다 막혀 있다고 그렇겠죠.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막히는 걸 배려해서 고려해서 최초로 프로그래밍이 생성되겠죠. 아마. 그죠? 네. 뭐 굳이 설명을 드리면 옛날 학교들은 뚫립니다. 그럼 나는 이걸 많이 써먹었던 것 같아요. 옛날 학교들이요. 옛날 네. 학교들. 뭐 옛날 학교는 저번에 그 무슨 수능 시험 관련돼서도 얘기했지만 그냥 걸어 들어가면 돼요. 아 그렇습니까? 붙여 말하자면 공무원 시험. 네, 공무원 시험 때도 그랬지만 네.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안 해요. 네. 네. 뭐 또 비밀번호가 밑에 붙어 있기 때문에 모니터 밑에. 이거 말고는 뭐 제로데이 어택이란 것도 있어요. 네. 제로데이 어택은 어때요? 제로데이 어택은 뭔가 해석이 돼요. 종말을 끼얹는 느낌. 그래요? 다 때려 부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약간. 둠스데이랑 헷갈리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제로데이 어택은 네. 윈도우에서 가장 많이 만나볼 수 있어요. 뭔가요? 이 아망드가 바이러스 얘기할 때도 네. 그랬는데 블랙마켓에서 취약점이란 게 엄청 많이 거래가 돼요. 그렇죠. 내가 알아냈으면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막 팔잖아. 근데 이 취약점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윈도우가 맨날 업데이트 되잖아. 네네. 계속 업데이트 되죠. 그게 할 게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취약점이 발견될 때마다 다 그걸 보완해주는 수정을 거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취약점 패치를 하기도 전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패치를 막 만들고 있어. 네. 근데 공격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네. 말인 거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취약점. 마이크로소프트가 나만 알고 있는 취약점. 마이크로소프트가 나는 몰라. 근데 은실장은 알고 있어서 그걸 이용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를 해킹을 했어요. 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르고 있다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대응할 시간이 제로데이야. 아. 그래서 제로데이 어택이에요. 그럼 사실 이거는 뭐 특별한 해킹 방법이라기보다는 그냥 취약점을 먼저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을 사용한다는 걸 다 제로데이 어택이라고 하나 보군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이게 대응할 시간 없이. 근데 이것들을 많이 모아서 하면 정말 인사불성이 되는 거지. 한 방에 터트린다고. 네, 몇 가지를 약간 그런 모아서. 거죠. 그럼 지난번에 바이러스 특집 때 얘기했던 굉장히 그 무서운 이야기 1화. 네, 실제 전쟁에 쓰여진 바이러스. 스톡스. 네, 그거 같은 경우에 제로데이 어택의 끝판왕 같은 거 케이스. 제로데이 어택 하나가 네. 그 제로데이 그 취약점이요. 네. 한 개가 보통 억 단위로 혹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3-4개 정도로 짬뽕을 시켜놨어요. 네네네. 스톡스네이크. 스톡스. 그러니까 네. 거대한 자본을 가진 업체에서 개인은 아니야. 개인이 아니라는 그거에서 출발해서 이제 수사를 네. 하게 개인들이 이제 파헤치기 시작한 건데 네네네. 그게 뭐 미국의 어떤 기관과 연계가 돼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음모론이죠. 어쨌든 네. 저희는 그것도 모릅니다. 베이스에는 제로데이 어택이 들어있던 거였네요. 뭐 그렇죠. 네. 제로데이 어택이라는 게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지난주에도 얘기해줬는데 그때도 제로데이 어택이 나왔었어? 스톡스네 살 때 얘기했잖아요. 지난주가 아니라 지지난주라 그래요. 네. 네, 이거 말고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해주면 디도스란 게 있어요. 워낙 유명하죠. 근데 이건 바이러스에 가깝다고 그때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디도스요. 디도스는 네. 명백
근데 사실 해킹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바이러스라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디도스는 그냥 네. 꼬장 같은 그냥 목리무리.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랜섬웨어보다 약간 목적성이 없는 애들이네. 이거 진짜 그냥 네. 길 가는 사람 바지가랑이 붙잡고 늘어져가지고 네. 못 가게 막 아, 굴러다니는 약간. 근데 저는 네. 실제로 회사에서 음. 제 업무가 그 서버 관리도 이제 겸하고 있는 서버 최고 엔지니어. 기술 책임자는 전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원래 관리 감독만 하는 겁니다. 그래요? 최고 기술 책임자는 네. 밑에 있는 사람 부려먹고요. 네. 앞에 있는 사람이요. 어쨌든 근데 이런 디도스가 가장 짜증나는 서버 공격 중에. 그렇죠. 네. 왜냐하면 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서버를 끄는 것밖에. 그러면 아니 복원은 그냥 복구하는 방법밖에 없는 걔네가 거예요? 멈춰주거나 이제 뭐 걔네 IP를 네. 차단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네, 이제 디도스가 디도스는 뭔지 한번 자세히 네. 설명해 주시죠. 설명은 쉬워요. 많은 컴퓨터들이 한꺼번에 접속하면 서버가 다운되죠, 보통. 티켓 그렇죠. 같은 거 살 때. 저희 넥슨 특집을 들어보십시오. 막 네. 다운이 되죠. 네네. 근데 이렇게 다운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실제 사용자들이 아니라 네. 좀비 PC라고 하는 감염된 PC들을 이용해서 아까 앞에 나온 다양한 해킹 방법들을 이용해서 그 안에 설계도 안에 좀비 PC를 만드는 거 미리 넣어놓은 다음에 뭐 저번 주에 나온 네. 바이러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해커 한 명이 내가 가진 좀비 PC가 한 10,000대야. 네. 그럼 그 10,000대를 전부 다 이끌고 가서 여기 만 들어가. 명이 동시 접속을 네, 하는 여기 거죠. 들어가. 자가 발전에 네. 얼마나 좋아. 어쨌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나는 내가 자가 발전을 다운받아서 듣고 있었어. 네. 근데 그 파일 안에 그 백도어가 들어있던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그게 말 하지만 안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좀비 PC가 되는 거야. 네. 좀비 PC가 되면 자가 발전을 듣고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좀비 PC가 되는 거지. 그렇겠지. 그러면 이제 그 해커가 야 자가 발전 홈페이지 공격해 딱 누르는 순간 자가 발전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어. 네. 다른 그러면 건 이제 듣고만 뭐 있는 자가 거죠. 발전은 맛이 가는 거죠. 네. 누차 지금처럼. 말하지만 저희 서버 한번 다운됐으면 좋겠으니까 제발 좀 많이 들어와. 하지 마. 저 내가 해야 되잖아. 네, 어쨌든 뭐 이런 건데요. 네. 이거에 대응하는 방법은 사실 이 물량전이기 때문에 큰 답은 없어요. 그렇다고 뭐 하더라고요. 핵심 서버를 많이 분산시키고요. 그리고 하드웨어적으로 막아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누차 그 저번부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디도스 공격 같은 경우에는 1인 그러니까 특정 개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보다는 보통은 어떤 사이트를 관리하거나 이런 업체 측에서 집단, 조직. 네, 조직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 디도스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하드웨어가 막아주기도 하지만, 네. 그러니까 IP가 계속 반복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네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네. 나갔다. 그럼 걔는 딱 차단. 그러면 좀비 하나 제거. 그렇게 해서 100만 명이면 100만 명을 다 제거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차단을 하는 거야. 그렇기 방법은 때문에 그거밖에 CTO가 없어. 되게 힘들어하는. 근데 뭐 그걸 자동화해 주는 애들이 있긴 한데 뭐 1초에 네. 막 수백 번씩 사람이 들어오진 않잖아요. 네네네. 한 사람이 막 수백 번씩 들어오진 않으니까 그런 패턴이 있으면 음. 막아주는 시스템이 있긴 한데 어.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비용이고 네. 불필요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런 사실 그 디도스는 투자하는 만큼 막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겠네요. 돈 들어가는 말 만큼. 그대로 물량전을 물량으로 막는 수밖에 없다는 느낌이군요. 그래서 네. 저는 너무 신기했던 게 일베 있잖아요. 네. 일베가 디도스 공격을 당했는데 절대 서버가 안 뻗는 거야. 그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 기술력 갖고 있는 회사가 몇 없어요. 그래서 왜 뒷얘기로 카더라 통신에 지원을 받고 있을 것이다. 조심히 말해. 네, 아니 어디라고 얘기 안 했어요. 아무튼 지원을 좀 받고 있을 것이다. 저는 뭐 일베를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그 서버 그걸- 기술자. 그걸 보면서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서버 기술자가 한 명 있구나 그 안쪽에. 아, 진짜 대단한 네. 사람이. 그것도 대단한 사람이 있구나. 그렇지, 대단한 어. 사람이 있구나. 하지만 네. 저는 이제 제가 검색해서라도 혹시 들어갈까봐 일베 사이트는 그 다 차단을 막아놨어요. 했어요. 제가 네. 그 뭐야 이거 같은 경우에 그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왜 그때 옛날에 2012년도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한창 DC 인사이드를 열심히 하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예. 그 DC 인사이드에서는 옆 게시판을 공격하러 가 지들끼리 막 싸운단 말이에요. 털로 가자고 네, 하죠. 털러 간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수동으로 하는 디도스 공격의 초창기 모습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거였어요. 그러다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방법 2006이라는 그래 프로그램을 왜냐 나왔어. 내가 그거 2006이었던 것 같아. 2011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걸 열심히 썼었는데 방법 2003부터. 응. 근데 그 방법 한다는 게 이제 DC에서는 방법한다라는 게 거의 털로 간다는 어. 뜻이거든요. 네. 네. DC 많이 하셨나 봐요. 네, 그 표현이 좀 웃기지 않아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귀여워요. 방법한다. 방법해버릴 거야. 왜 방법이 나왔는지는 아십니까? 사투리죠, 사투리. 사투리가 아니라 사투리예요, 그거. 아 그래요? 네. 어떤 방법을 써서든 널 어떻게 해버리겠어 같은 거시기 같은 느낌이잖아요. 약간. 그 약간 뭐 그렇죠. 네, 거시기 해버릴 거요 이런 음. 느낌이었는데 거시기 2003이라고 안 나온 게 어딥니까? 그래서 그거 네. 키면은 내 컴퓨터를 어떻게 보면 셀프로 좀비 PC를 만드는 셈이네요. 내 스스로. 내 스스로가 내가 지원자 좀비가 좀비. 돼서 근데 되게 쉬운 게 그건 되게 쉬운 세로 고침 계속 방법인 게 누르는 거잖아요. 그냥 아니요. 인터넷 창을 100개 띄우는 거예요. 그냥. 아, 그래요? 네, 동시에 100개를 띄우는 세로 고침이랑은 또 다른 느낌이군요. 그렇죠. 새 고치면 100번 동시에 누르는 거지.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거에 네. 진화된 형태가
그러니까 개인이 해커가 그걸 가상으로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그걸 하는 게 하는 것들이 디도스라고 디도스 공격이군요. 네, 보면 되겠죠. 네, 무섭네요. 네. 방법을 동시에 100만 명이 들어온다고 킨다고 치면은 끔찍하네요. 방법이 전삼을요. 그럼요. 정리해서 들으니까 재밌네요. 네, 뭐 이렇게 정리해서 순서대로 한번 보니까 해킹을 사실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약간 아리까리한 게 네. 강정 씨가 처음에 이제 뭐 선과 악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지금 들은 것만 보면은 다 악에 있어서 그런 얘기들만 많이 들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그 리버싱을 했다. 네, 그걸 해야지 나쁜 프로그램을 뚫고 네. 그러니까 방어를 하려면 공격하는 법을 알아야죠. 아 사실 창과 방패. 창과 방패 같은 느낌이고 방패를 잘 쓰려면 상대방이 창을 어디로 찌를지 알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은 부분들이 대부분 그런 악한 부분에 네. 있어서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해킹의 기본적인 얘기가 되겠군요. 다시 말해서 백신 회사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방금 같은 방법을 활용해서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지만 네. 안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소름 돋네요. 약간 방법. 네 방법이네요. 방법이라 그러지 마. 네. 2부에서 그러면 어떤 얘기를 좀 하시려나요? 2부에선 이제 어떤 그 유명한 해커 아니면 해커 조직 사건들 네, 사건들에 대해서 바이러스 때도 2부가 난 더 그렇게 재밌더라고.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까? 2부가 재밌었어요. 얘기해줄게. 네. 자 그럼 2부에서 더 흥미진진한 얘기 마치 그 일요일 점심에 할 수 있는 서프라이즈 같은 느낌으로 네.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부에서 뵙죠.